효기심, 팽맨 성재준보다 더 위험한 개쓰레기 철학. 그것이 널리 일반의 소위 건강한 상식이기에 슬프다.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문제가 있는 교육, 문제가 있는 환경, 문제가 있는 이념 등 21세기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총체성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장사해먹기는 좋지만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하는 당위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이고 좀 쉽게 말해 개쓰레기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 대해서 당신 말이 뭐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많이 상당수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1시간, 2시간 할 수도 없는 거고, 수긍이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각자 몫입니다. 성재준, 팽맨, 이런 분들은 수구보수라는 한정된 세계 내에서 일인데 반해서 효기심의 세계는 중도라든지 그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고 어떻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또 이분이 여기에 이 동영상에 나온 내용을 쭉 적어 놨는데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중에서 몇 개만 읽어본 후에 이어나가겠습니다. 평서문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시절 전국적으로 조선이 독립적인 국가라며 만세 시위를 했던 독립기념일이다. 당시에는 대한독립만세가 아니라 조선독립만세라고 외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한다. 3.1절은 조선을 위한 거였고 임시정부도 말 그대로 임시정부였고 광복절도 말이 광복이지 미군정이었고 이승만 각하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1948년 8월 15일이 제일 중요한 거다. 현재 3.1 운동과 임시정부 그리고 광복절과 건국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거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오지게 싸우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효기심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쭉 내려가서 또 읽겠습니다. 3.1절과 임시정부 그리고 광복절과 건국일 모두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다. 있을 거다. 물론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광복과 건국은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미국과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 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원했던 미국의 영향이 컸던 것도 맞지만 이러한 3.1절과 임시정부가 있었던 덕분에 광복과 건국이 훨씬 수월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건너뛰어서 프랑스 혁명과 관련해서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해서 그 프랑스 왕국을 발로 쳐바르고 프랑스 공화국을 세우려고 했던 대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빨갱인가?
그리고 또 일본으로부터 먹힐 때까지 제대로 된 정치 외교를 하지 않았던 조선은 정치 외교를 하지 않았던 조선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다가 아무리 조선이 무능했어도 그 조선을 밀어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여기서 답을 하려는 분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냉전이 종식되는 순간 더 이상 이념의 대결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뭐든 이념적으로 정치병에 걸려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너는 7.18라고 욕하고 너는 빨갱이라고도 욕하고 어떤 정당은 3.1절과 임시정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어떤 정당은 건국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호기심을 느끼고 있다. 내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애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애국은 그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라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선 당연히 국가를 지켜야 한다. 또 넘어갔어.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가족과 친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 노력한 모든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3.1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선을 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더 내려갔어. 단지 역사가 말해줘도 수많은 국가가 힘없는 국가를 처묵처묵하려고 했었고 그로 인해 힘이 없는 국가에 살던 사람들은 수없이 희생당했다.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드리며 한편으로 3.1절과 임시정부에만 목을 메고 건국일에만 목을 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역사적인 것에 너무 집착해서 실리를 따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좋을 것이 없다. 그렇다고 과거사를 무작정 땅에 묻고 얘기를 안 꺼내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또 건너갔어. 현재 2019년 이데올로기 대립은 끝났다. 공산주의 국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용해야 하고 자유주의 국가라도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준다면 대응해야 된다. 이 정도 읽었습니다. 군데군데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뭐 읽은 부분은 제가 추가로 지금 이어서 얘기를 지금 하겠지만 여기 후쿠야마가 뭐 냉전이 종식되었다 이런 말은요 뭐 개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 학자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는 건 옛날 얘기예요. 다 생각이 틀리고 이념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념이 끝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 불가능해요. 인간 자체가 이념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살면서 생각하고 그게 다 이념이에요. 과거에는 그것을 어떤 개념적으로 과거 단순한 시대는 냉전 시대라든지 우리가 그 민주화 운동하고 독재하고 이럴 때는 그 시대가 단순하고 치열하게 단순한 대결 구도가 있다 보니까 그 개념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지 오늘날은 자본화되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인간이 평소 생활하면 생각 그 자체 정치적인 견해뿐만 아니고 그게 다 이념이에요. 인류는 이념의 산물이에요.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그게 바로 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가는 그것도 우리는 그 이념이라고 이데올로기라고 그 이데올로기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 본래 의미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사회를 개선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데올로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이념화돼서 그것을 어떤 설정이 되지 않으면 인간이란 것은 어떤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진보를 하고 이렇게 한층 새로워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의 시대를 끝났다 이런 건 다 개소리예요. 그거는 갑들이 얼들을 쏘기 위해서 그 어떤 하는 그런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언어 방식이에요. 더구나 대한민국은 메카시즘이 와 있다 보니까 이념이라는 용어를 상기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꺼려 하다 보니까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것을 국가 사회가 발전하는데 그것이 어떤 장애를 일으키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고 다음에 여기에 2015년 이데올로기 대립은 끝났습니다. 이런 개소리고 공산주의 국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용해야 하고 이것도 용어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무슨 정치학 전공했다 하는데 공부해서 허됐는 것 같아요. 공부했는 것 같고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 이렇게 대립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냉정하고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듣기 싫어도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거는 적당한 용어를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공산주의라고 하죠.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지금 있을 수 없죠. 인류의 이 상태로는 앞으로 1000년 후에나 가능할지 몰라요.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지구의 이 우주의 현재 인류의 현실에서는 저리 공산주의 가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공산주의는 물적, 인적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 이루어야지 그 실행이 가능한 것이니까 뭐나 우리는 어림도 없고 우리보다 수십 세대 후에나 가능할 수 있다고 봐야 되죠. 인류가 저기까지 가기 아직 멀었어요. 공산주의란 것은 사유재산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현재 인류 상태로서는 공동체고 이런 성격이고 자유주의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유재산주의 이렇게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말은 그 자유주의 그러더라도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어느 하나로 규정되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에서도 자유란 말을 사용할 수 있고 사회주의에서도 자유란 말을 사용할 수 있고 자본주의에서도 자유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는 어떤 하나로 어느 세계로 규정되는 것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느 세계나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정된다는 전제로 얘기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든 뭐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자유가 인정 안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거고 자유주의라고 하지 않고 자본주의라고 그러고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주의라고 하든지 자본주의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하고 자유주의 이렇게 대립하면 이건 엉터리인 거예요. 속임수예요. 이것이 갑들에 쓰는 전형적인 속임수의 하나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랬으면 여기서는 자본주의라고 불러줘야 돼요. 무슨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다 같이 자유를 가장 기본 전제로 하는 것이지 자유를 기본 전제로 안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렇고 이데올로기 더군다나 이념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이데올로기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는 이데올로기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경향도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지금 자빨 난리잖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런 측면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동영상은 우리 흔히 말하는 양비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양비론에 빠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다른 측면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념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국가가 어떤 정처가 되고 이건 맞는 말이고요. 어쨌든 뭐 정체성이나 가치가 이런 거와 관계되는데 그것은 이념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3.1 운동하고 임시정부 그 부분과 그 후에 건국 48년입니까? 건국일 뭐 이런 거 서로 싸우는 거 이 얘기를 굳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서로 싸우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 미래도 없다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곰곰이 생각해야 될 문제죠. 어쨌든 뭐 그런 면에서 제가 다른 동양사회도 그렇지만 일본은 그 역사를 가르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대체로 젊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침략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고 무슨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일본이 항복한 거 그것도
자기들이 무슨 단지 전쟁에서 졌다 이런 이 정도로 이해하고 그런 게 있는가 봐. 일본 사람들에게는요. 타국을 침략해가지고 짓밟았다는 그런 의식이 없는 거죠. 그만큼.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이제 조금 들어가 보면요. 정치는 합리와 이성의 이름으로 포장되는 행정 만능을 국민만 지켜야 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법치를 현재를 굳히는 적당히를 교양의 권력 구조화를 경계하는 그런 영역이다. 저런 것들이 저질러 만유에 내려버린 폭력을 제거하기나 폭로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여기에 방금 얘기한 요 문장들이 각각 문장마다 무척 많은 내용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간단히 한두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정치는 교양의 권력 구조화를 경계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점령해버린 구조이다. 국가 전체로서의 경제와 지식이 일정 수준에 올라서면서도 공존의 철학이 부재한 대한민국과 같은 경우 기능화한 그런 기능적으로 된 교양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저러한 것들이 저질러 만유에 내려버린 폭력을 제거하기나 폭로하는 역할이 정치의 역할이다. 이것이 행정과 다른 점이다. 해서 정치가 살려면 광기의 필요를 운명으로 한다. 여기서의 광기는 일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다. 창조적 파괴,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와 같은 계를 같이 하는 그런 광기라고 이해해도 크게 다르진 않겠다. 어쨌든 차원이 있는 이념이 부재한 국가에서 기계적 이성이 지배하는 정치는 부정의 값, 즉 타락, 타성 타락, 거짓 신화의 의존, 지배와 피지배, 또 앞에서 본 교양의 권력 구조와 등의 그런 부정의 값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나 치유하는 길은 가치와 본질의 계시를 통해 당연하지 않다는 결단으로서 가능하다. 이것은 창조적 광기이다.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두 대통령 정도 박정희 노무현이 저 광기의 실행에 나선 것으로 볼 수는 있기는 하나 전제 요건의 부족, 즉 집권의 부당, 철학의 못 미침, 전체 이념의 쏠림 상태, 권력 지형도의 분리나 난해함, 판단의 오류 등 그런 전제 요건의 부족으로 인해 엄연한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 21세기 지구촌에는 엉뚱하게도 여기서 말하는 창조적 광기가 아닌 정면으로 반하는 파퓰리즘, 때론 파시즘적 성격도 없지 않는 광기가 여기저기에 등장하고 있다. 야, 그런 얘기고요. 아, 이거 길어지네요. 끝다시 와야 되는데. 그래서 혈기심의 썰은요, 단지 양비론, 누구나 읽어봐도 이거 양비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좋게 볼 수도 있겠어요. 때만이 아니라, 양비론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아니라, 그것이 교양과 건강한 상식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인식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팽맹, 성재전과 같은 수국 꼴통이라는 그런 외관으로 쉽게 구분되고 그래서 쉽게 규정되는 범위가 정해지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전파성이나 탄력성이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개쓰레기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 이런 오늘날 시대는요.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래서 자본과 갑질에 친하다는 것이 감춰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당신 말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겠지만 무슨 말 간단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대학도 뭐 70% 이상 나오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도 높고 어쨌든 경제도 어떤 양극화가 심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세계 어떤 후진국은 아니고 상당 부분 올라와 있고 어떤 정보 지식 이런 소통도 많이 이루어지고 전반적으로 하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양보를 할 수 없는 환경 그리고 돈과 관련된 자본이라는 거대한 어떤 우산 아래서 어떤 행위 양식이 정해지는 어떤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에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는 이분이 하는 저런 어떤 지금 내용 저런 것들은 오히려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거의 심각한 양극화를 구축하는 쪽으로 기여를 하지 결코 저거는 그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향해야 될 어떤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대 어쨌든 제가 볼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팩맨, 성재준 뭐 이런 어떤 수고 꼴통들의 어떤 유튜버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효기심과 같은 이런 어떤 의식들이 많이들 그 시청자나 이런 사람들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괜찮구나 이렇게 인정해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고 어떤 파급력도 더 높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위험하고 더 좋지 않다 그런 얘기고 이분의 동영상을 이거 외에 몇 개 한 두어 개 더 들어봤는데 역시 제 생각을 그걸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관련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뭐 사회과학적인 뭐 거창하면 좀 철학적인데 그런 개념들이나 의미가 좀 있어서 조금 더 훨씬 많은 제가 어떤 썰을 푼다고 할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이걸로 줄이겠고 뭐 각자 판단을 하십시오. 나머지는 어쨌든 제가 이런 후구 보수들의 어떤 마이크들보다 이 사람이 오히려 현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사람 유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어떤 전파력이 더 위험하다는 결론은 그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그거는 각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명하기도 상당히 표현하기 좀 힘들고 그래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러고 그렇다고 상당히 보면 외관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성을 가진 것 같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거는 건강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쏟기 쉬운 어떤 자본의 어떤 위력을 어떤 대리인으로 나서서 하는 것 같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 얘기예요. 저거는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예.